크리에이터족이 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제 예전 브이로그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직 준비도 하기도 했고 취업 준비 반복하면서 퇴사와 이직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무군에서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영업 지원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여행사 마케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만둔 회사의 직무는 MD였습니다. 최대한 이 상품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전략 기획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매 방법, 매출이 어떤지 매출 분석 이런 업무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회사를 다니기 싫었고요. 두 번째로는 득보다는 실이 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내 미래에 있어서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싫었던 이유는 사실 아침에 출퇴근이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일을 하러 갔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업무를 좀 과도하게 준다던가 야근이 강요가 된다던가 전체적인 그 회사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득보다 실이 큰 이유는 어쨌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냐면 회사를 한 4년, 5년 정도 다니면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상 경력직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저는 MD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경력도 없이 신입으로 들어갔지만은 막상 알려주기보다는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너무 컸고 그렇다고 또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이렇게 또 금방 나오는데 이러한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 연봉도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득보다 실이 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자라는 큰 틀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직장 대신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 그것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프리터로 살아가게 된 계기는 앞서 말했듯이 저는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알바 하나로는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데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하여 알바 2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브랜딩이나 마케팅 그리고 이전에 일했던 직무인 MD 이쪽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일적으로 맞지 않는다, 힘들다 그런 느낌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워홀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워홀은 내가 외국에서 평생 살 게 아니면은 한국에서 일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기준. 저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어떤 창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워홀을 가는 게 과연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건가, 내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워홀 생각은 없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고등학교 때 특성화고 미디어 콘텐츠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영상 편집도 배우고 단편 영화도 만들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냥 영상 편집하는 게 재밌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브웨이 알바, 오후 알바를 하고 있고 카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8시 반부터 12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운동을 그 사이에 가고 2시 반에 다시 서브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3시부터 10시까지 오후 알바 근무를 하고요. 퇴근하고 와서 만약에 옷
오전에 운동을 안 갔다 하면은 퇴근하고 운동을 가고요. 아니면은 집에 와서 뭐 편집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듭니다. 유동적으로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은 금요일 오전 서브웨이 알바 가기 전에라던가 아니면 토요일 날에 학원을 2시부터 6시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들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삶이 좀 단단하고 독립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취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소확행은 좀 무수히 많은 편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지금 떠오르는 걸 말해보자면은 운동 끝나고 딱 밖에 나왔을 때 음악 들으면서 집에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좀 여유 있는, 일정이 없는 날에 여유 있게 침대에 누워서 군것질 먹으면서 컨텐츠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거를 말해보자면은 오늘 뭐 먹지? 다이어트 안 할 때요. 다이어트 안 할 때? 나 퇴근하고 오늘 뭐 먹지? 라는 생각.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나 영화나 콘텐츠 같은 거 볼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좋아하는 음식은 정말 제가 가리는 음식도 없고 정말 잘 먹거든요. 먹는 행복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추릴 수가 없는데 일단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을 생각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불닭볶음면을 정말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정말 잘 먹어요, 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해결이 되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면은 해결을 하면 해소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닥친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에 조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유연하게. 그래 어차피 나는 이 지점까지 달려야 하고 이걸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는 그래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가 빠른 거는 사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진짜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은 대체적으로 군것질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편의점에서 금방 소비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군것질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안 받을 때도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참치 메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플랫브레드에 참치 넣고 소스는 바비큐, 스위트 칠리, 그리고 핫칠리 이렇게 먹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진짜 이거 원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슈림프 에그마요 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지 감자를 사이드로 주문을 해서 랩 안에 외지 감자를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대신 랩은 다 레시피가 정해져 있긴 한데 소스를 좀 많이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제 최애 메뉴입니다. 독서를 원래 좋아하진 않았고요. 저는 근데 항상 예전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정말 똑똑한 언니 그리고 제가 20살 되던 해 바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 사수 언니 두 분의 공통점이 책을 좋아한다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좀 의무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책에 나온 그 방법대로 적용을 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거든요.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 진짜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을 많이 얻으려고도 하고요. 뭐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좀 쓸모가 있어서 책을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또 많이 읽으려고 한다. 네. 본격적으로 나 운동 좋다. 헬스 꾸준히 간다 라고 시작했던 그 시점은 4년 전에 제가 첫 PT를 받게 됐는데, 그때 PT 선생님을 잘 만난 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몸,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많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운동도 진짜 유용하다, 쓸모있다, 나 이거 진짜 평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일단 주 4회 이상은 좀 가는 편이고요. 루틴은 따로 정해두진 않았어요. 사실 루틴을 정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보통 상체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꾸준히 하는 이유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운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거나 아니면 텐션이 너무 낮거나 제가 너무 불안하다, 무기력하다라고 할 때 운동을 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정도 되게 뿜뿜 되고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저는 그 기분도 좋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가는 것 같습니다. 운동 가기 싫은 날은 사실 헬스장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늘 고민을 하고 가기 싫어하기도 해요, 사실. 근데 운동을 그럼에도 갈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운동을 끝나고 나면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지금은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나 또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뭐 열심히 산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에 대해서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알바 2개를 시작하게 됐고 또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체력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또 나태해질 걸 아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독서도 꽤 쓸모있고 막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지니고 있긴 있어요. 미래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대 때는 10대가 너무 막 좋았다. 30대 때에는 20대 진짜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라고 좀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40대의 델리주, 50대의 델리주가 되었을 때 지금을 또 그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러면 내가 미래에서 그리워하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이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그리고 아쉽지 않게 정말 알뜰히 보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인드가 동력이 되기도 하죠. 좋아하는 책 구절은 정말 많은데요.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건강하게 멘탈을 좀 잡아나가고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의 구절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배철현 작가님의 승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나는 타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유도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나 스스로의 변화다. 나의 변화를 보고 상대방도 그 기운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저는 이 구절이 왜 좋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스스로 많이 성찰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 그 행동과 말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게 모르게 폭력을 휘둘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자기 객관화, 자아 성찰,
이런 걸 좀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삶,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승화라는 책이 저에게는 이렇게 좀 살면은 그래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가장 흔한 말이기도 한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왔을 때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오면은 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힘든 일로 또 내가 얼마나 배우고 성장하려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얼마나 더 나아지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고 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결국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 여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고 창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신체적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마인드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은 되게 책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책이나 컨텐츠에서 나온 그 말들을 그냥 제 것으로 만들어서 내뱉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것으로 만들려고 좀 스스로 몸에 체득을 하려는 편이에요. 말이 진짜 맞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제 마인드처럼 스며드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면은 무조건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제 감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요. 보통 갈등은 되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또 무슨 오해를 했으려나? 그리고 또 상대방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으려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상대방에게 대화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가 잘 되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말이 잘 안 통한다라고 하면 거리를 두겠죠.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프리토도 추천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 성향은 좀 안정적이고 익숙함보다는 모험심이 더 강한 성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냥 제 삶이 지금 만족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각자 원하는 삶을 사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누가 뭐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과 내 속도대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돈을 모으는 거고요.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에도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34살까지 1억 정도 모으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창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34살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구체화시키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제빵을 배우는 이유도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제가 260만 원의 돈을 월급을 받는데 그중 100만 원 정도는 적금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 정도 저축을 합니다. 예전 직전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AMD 회사 다녔을 때는 새우 19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점심식 때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직전에 그만둔 회사는 새우 220, 30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연차는 없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더 벌고 있다. 다시 취업한다면 저는 근데 항상 그 취업에 대한 기준은 명확했거든요. 첫 번째는 직무, 내가 이 일이 하고 싶냐.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 내가 이 회사에서 과연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벌이였던 것 같고 네 번째가 복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하는 거는 무조건 눈을 잘 마주치고 웃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꼼꼼하고 일을 잘 하는데 막상 면접을 보는데 좀 소극적인 태도나 눈을 잘 못 마주치다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잘 웃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리고 눈을 잘 마주치고 팁이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지금 서브웨이 다니는 사장님 말씀을 좀 듣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더라고요.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공부가 돼도 상관이 없고 여행이 되든 뭐 알바가 되든 뭐 무엇이든지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했구나 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잘 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라.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스스로 많이 흔들릴 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델리주 응원한다, 너무 멋지게 산다, 마인드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제가 더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살게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진짜 제 인생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저는 너무 기뻐요. 비록 우리 지금 다른 공간에 있지만 저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 잘 지내봐요. Follow your heart, I know your dreams are clear.